새벽 6시입니다. 요양원 7층 복도에 암모니아 냄새가 번집니다. 밤새 어르신들이 배설한 기저귀가 은색 카트에 쌓입니다. 산더미처럼 4인실 미닫이 문이 열립니다. 8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문 쪽을 향합니다. 어떤 눈에는 졸음이, 어떤 눈에는 공포가, 어떤 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전국 요양시설 321곳을 접촉한 결과 54곳에서 같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치매머니 사냥, 본인도 모르는 새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국가는 외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약탈의 현장입니다. 701호 분홍색 터번을 두른 김현순 씨 84세입니다. 호피 무늬 안경, 구슬 팔찌 3개. 그는 자신을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백성들이 다 착하고 아름다워. 명문대 출신, 영어, 독일어, 일본어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0원입니다. 5년 전 단칸방에서 곰팡이 핀 음식으로 연명하던 그를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매달 25일 기초연금 34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연순 씨는 이 돈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2년 전 미스터 코리아라고 부르는 남동생이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그 후 1년 넘게 연락이 없습니다. 지난 봄 연순 씨가 간식을 찾았습니다. 요양원 측이 그의 체크카드로 빵을 사려 했습니다. 잔액 부족. 올케에게 연락하자 5만 원만 채워 넣었습니다. 어르신에게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돌아온 답이었습니다. 연순 씨는 이날도 카스타드 빵을 천진하게 먹습니다. 정부 소비 쿠폰으로 산 빵입니다. 텅 빈 통장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고령의 치매 노인은 낙상이 잦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본인 통장에 돈이 없으면 입원 수속부터 막힙니다. 치료를 포기하고 요양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벼운 골절도대를 놓치면 폐혈증으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측은 연순 씨 앞으로 나온 문화누리카드 잔액 11만 원을 쓰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훗날 영정사진이라도 마련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703호 은색 손거울을 들여다보는 이목분 씨 85세입니다. 3년 전 입소할 때 아들이 사준 거울입니다. 나도 좀 보자. 옆 침대 할머니가 손을 뻗자 옥분 씨는 화들짝 놀라며 거울을 가슴에 품습니다. 다를까 겁나는 듯합니다. 사물함에 붙은 사진 3장. 산악회 유니폼에 50대, 철쭉꽃 앞에 60대, 정장 입은 70대. 모두 옥분 씨의 과거입니다. 옥분 씨는 하루 종일 거울 속의 늙은 자신과 사진 속의 젊은 자신을 번갈아 응시합니다. 나 아들 보고 싶어. 우리 아들 요즘 왜 안 온대? 아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건 1월 말입니다. 10개월 전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요양원비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잘 닿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체납된 원비 602만 7천 원. 14개월 치입니다. 4월 체납액이 700만 원을 넘자 요양원 측이 아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100만 원만 갚았습니다. 옥분 씨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요양원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옥분 씨 명의의 임대주택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 집에는 지금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옥분 씨가 요양원으로 주소를 옮기면 임대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가족은 옥분 씨의 수급자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옥분 씨의 기초연금은 고스란히 아들이 사는 집의 관리비로 빠져나갑니다. 요양원장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 본인을 위해 써야 합니다. 아들의 대답은 당당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 관리비 내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옥분 씨는 아들의 집을 지키기 위한 인질이 되어 요양원 침대에 묶여 있습니다. 702호 최명자 씨 84세입니다. 하루 중 절반을 눈을 감은 채 보냅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를 던지고 웅크려 있습니다. 유일하게 미소 짓는 순간은
가족 사진을 꺼내볼 때입니다. 우리 새끼들 다 애미애비 닮아서 이뻐.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옵니다. 명자 씨가 좋아하는 막걸리를 요양원 몰래 우유병에 담아 건넵니다. 어머니, 한 잔 드세요. 요양원비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겉보기엔 문제없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이면에 전 재산의 8할을 빼앗긴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명자 씨는 입소할 때 통장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8개월 만에 8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다른 자녀가 어머니 재산이 어디 갔느냐며 따지자 큰아들은 요양원비를 냈다고 했습니다. 8개월치 요양원비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자 형제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래도 사라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통장 내역은 보호자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가족 간 계좌 이체 내역을 횡령으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가족 간 재산 범죄는 친족상 도래의 관습과 맞물려 수사기관조차 개입을 꺼립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돈을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돈이라고 인식합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미리 당겨 쓰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을 잃는 순간 부모의 통장은 자녀들의 공용지갑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현행법상 가족이 있는 치매 노인의 통장 관리에 공공이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보호자는 그 점을 악용해 연금을 가로챕니다. 재산을 지켜주는 후견 제도가 있지만 멀쩡한 자녀가 버티고 있는 경우 제3자가 개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요양원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한정적입니다. 학대 신고를 해도 통장을 압류해서 밀린 요양원비를 갚아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요양원비만 제때 입금되면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국가는 그 문 뒤에서 벌어지는 약탈을 사적인 영역이라며 눈 감습니다. 지난 9월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요양원은 방문객으로 붐볐습니다. 평소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가족들이 소비 쿠폰 선불카드 받으러 왔다며 몰려왔습니다. 이중 태반은 가족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취재진이 접촉한 요양시설 321곳 중 재산을 지켜주는 후견인을 둔 노인이 있다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치매 환자 31만 명 중 상당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냥꾼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연순 씨처럼 가족이 돈만 챙기고 연락을 끊어도 옥분 씨처럼 기초연금으로 자녀의 집 관리비를 내도 명자 씨처럼 멀쩡한 가족이 수천만 원을 몰래 가져가도 지금의 시스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 씨의 은색 거울은 침대 옆 협탁에 뒤집힌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엎어져 있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는 거울처럼 우리 사회의 감시망도 홀로 남겨진 이들을 전혀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닫힌 미닫이문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이 새어나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